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수상한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읽곤 했으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이야기에 얽힌 장소가 내가 사는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아파트는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오래된 건물로 외관은 낡고 황폐했지만 싼 임대료 덕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가 사라지거나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아파트 4층에 위치한 404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다. 404호에 얽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젊은 커플이 그 방으로 이사온 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그들은 입주 첫날 밤부터 이상한 소음과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 생기는 소리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소음은 점점 심해졌고 그림자는 그들의 주변을 맴돌다 사라지곤 했다. 커플은 침실 벽에서 가끔 이상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벽 저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아파트 내외를 철저히 조사한 경찰은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방 안에서는 싸늘한 냉기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밤만 되면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느 날 밤 여자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404호의 벽장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예감을 강하게 받았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그곳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벽장을 열기로 결심했다. 벽장을 열자 그 안에는 낡고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일기장에는 아파트가 건설되기 이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 땅에는 예전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고 그곳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가족은 어느 날 원인 모를 화재로 모두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로 그 근방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특히 그 가족 중 어린 소녀의 영혼이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여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일기를 몰래 읽던 남편 역시 그 충격적인 내용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후 그들은 404호를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묘한 미련이 그들을 괴롭혔다. 결국 몇 주 후 그들은 떠났고 이후 404호는 한동안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뒤로도 404호에 살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은 늘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누군가가 벽 저편에서 두드리는 소리,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기운, 그리고 한밤중에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 이런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가며 이 아파트는 도시에서 가장 기이한 장소로 남게 되었다. 나는 이 얘기에 흥미를 느껴 직접 그 아파트를 방문해 보기로 했다. 직접 보고 나면 모든 것이 기묘한 우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파트 앞에 서자마자 이유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나를 위협했다. 결국 나는 아파트 방문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404호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이룬 일들은 여전히 나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조용한 산장이 있었다.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으로 특히 가을이 되면 산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곤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산장을 기피했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불길한 소문 때문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산장에는 매년 특정한 날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날을 검은 달의 밤이라고 불렀다. 맑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달이 검게 물들어 보이는 밤이었다. 그날 밤만 되면 산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들이 새어나왔다. 이는 마치 사람의 속삭임 같기도 하고 가끔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어느 가을 그 소문을 처음 듣게 된 대학생 동아리가 있었다. 그들은 학교 과제로 마을 전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검은 달의 밤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호기심 왕성한 그들은 산장에 머물러 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들은 빈티지한 외양의 산장으로 향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의 낡고 폐허가 된 분위기에 첫 인상을 받았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이 걸려 있었고 먼지 쌓인 벽난로가 있었다. 그곳에선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느낌이 풍겼다. 그들은 이것이 오래된 곳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자신을 달래며 준비해온 짐을 풀었다. 밤이 되고 그들은 거실에 모여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운 캠핑 같았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지며 산장은 깊은 어둠에 휩싸였다. 밖에서는 쌀쌀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달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방 안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 학생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주위를 비추기 시작하면서 방 안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벽 쪽 구석에 있던 먼지 쌓인 거울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낯선 그림자가 비쳤다. 그 그림자는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거울에서 덜컥 소리가 났고 그들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그 밖에도 산장에서 틱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서둘러 다른 방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은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 분명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어서 나가라 는 말이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산장의 창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그 속삭임은 점점 선명해졌고 그들의 귀에 직접 말하는 듯한 강렬함을 띄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산장을 뛰쳐나왔다. 이후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저 옛 전설에 휘둘린 것이라고 지부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대학생들은 평생 밤만 되면 이상한 속삭임을 듣는다고 했다. 그리고 검은 달의 밤 이야기는 한동안 사라졌던 그들을 다시금 찾아오기 때문인지 더욱 소름 끼치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장을 기피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산장에 가겠다고 하면 그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주의를 준다. 검은 달의 밤에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경고다. 세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산과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을로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고 지냈고 다들 친근하게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집은 이미 수십 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놀다 두고 간 공이 굴러다니는 소리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모를 낮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많은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젊은 아이들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몇 명이 어둠 속으로 그 폐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호기롭게 손전등 몇 개와 스마트폰을 챙겨 들고 말을 하며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이들은 마당으로 들어가며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썩은 나무 냄새와 서늘한 공기에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중 리더 격이었던 민수는 친구들에게 겁먹을 거 없어 어차피 아무것도 없을 거야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르막을 따라 현관문 앞까지 민수가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 문이 저절로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일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폐가 내부는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채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가구들도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전혀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선 1층을 샅샅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위에 몸을 떨던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2층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멈춰서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끓어오르는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며 발소리가 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친구들 중 몇 명은 도망가고 싶었지만 민수가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라는 말에 다시 그를 따라갔습니다. 2층에 도착한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갑작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의 벽과 천장은 붉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오래된 사진 속 인물들과 꼭 닮은 사람들이 죽은 듯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도중 지나온 공간은 전부 변해 있었습니다. 문이 있던 자리는 전부 벽으로 막혀 있었고 계단은 아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막혀 있는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너희가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줄 차례야. 민수와 친구들은 결국 그 폐가에서 2번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에서는 간간히 아이들이 놀다 두고 간 공이 굴러다니고 낮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은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그 집을 영원히 봉인했다고 합니다.